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주갑경 씨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언론사와 방송가에서도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라디오스타 입장에서 공식 입장까지 표명을 했다라는 것이 매우 놀라운 사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라디오스타가 폐지돼야 한다라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라는 거, 나아가 MBC에 나오는 예능 방송들이 항상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비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이 두 사람과 이것을 또 그대로 가감없이 방송으로 송출시켜버린 MBC의 행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이 상당수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디오스타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재편집이건 무편집이건 2%의 시청률이 나온 라디오스타. 조갑경 논란에 또다시 추락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시청률 분석을 해드렸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대목이 있죠. 재편집이든 무편집이든.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무편집, 무삭제로 이 조갑경 씨가 다 방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라디오스타 제작진 입장이 또 한 번 표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우 우리의 생각을 전혀 반전시키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아들의 외도 논란 속에서도 출연을 강행한 조갑경 씨.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방송 이후 무편집 비난의 여론 속에 재편집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지만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 설명인 만큼 사후 수습에 불가하다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방송가에 따르면 라디오스타 제작진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조갑경의 출연 분량을 당초보다 대폭 축소해서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및 양육비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소름 돋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조갑경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조갑경 씨 이름으로 쭉 검색을 해보니 이런 단독 기사가 1시간 전에 올라왔습니다. 라디오스타 10분도 안 나왔다. 알고 보니 아들 논란에 분량 재편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제가 전달을 드려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알고 보니 조갑경의 출연 분량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서 내보냈다고 한다. 취재 결과 그렇다고 해요. 제작진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재편집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라디오스타는 여러 게스트가 함께하는 떼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특정 출연자만을 완전히 덜어내는 통편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에 제작진은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편집을 통해 분량을 축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알고 보니까 이 조갑경 씨가 다 나온 게 아니라 편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 재편집이든 무편집이든 이라는 말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촬영 시점이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르기 전이었다라는 이 사항이 고려가 됐다고 합니다. 이 당시 녹화 때에는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도 않았고 그 논란 자체가 방송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만큼 제작진 역시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회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라디오스타는 가장 앞자리에 앉은 이른바 1번 게스트에게 토크 분량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갑경 씨가
1번 게스트였잖아요. 맨 왼쪽에 앉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갑경 씨 오른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총 4명의 출연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조갑경 씨 옆에는 채연 씨가 나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두 사람이 투톱이었던 거죠, 이번 편에. 그런데 1번 게스트였던 조갑경의 논란의 분량을 대폭 줄이게 되었다. 나머지 게스트인 채연, 고우리, 이채영에게 상대적으로 고르게 방송 분량을 배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조갑경의 토크 분량은 약 1시간 20분의 분량 중 방송에 10분도 채 되지 않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경 씨가 등장한 요 방송 장면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하나도 편집 없이 나온 게 아니라 편집했단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이나 촬영했는데 10분밖에 안 내보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통편집 기준을 적용하기엔 애매한 사안이다. 통상 출연자가 범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강도 높은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번 사안은 본인이 아닌 이미 어른이 된 자녀의 개인적 문제라는 점에서 제작진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형식과 시청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내보내자 절충안을 택했다라는 거죠. 다 내보내면 이거 너무 비판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나름 자기들도 조갑경 씨의 분량을 축소해서 내보냈다라는 건데 사실 조갑경 씨의 분량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단독샷을 없앴어야 한다라는 당초의 제 의견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에 어쨌건 조갑경 씨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송출이 그대로 됐는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다 나왔잖아요. 이거 어떤 시청자들과 어떤 피해자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MBC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두고도 아쉬움이 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상파의 방송사로서 시청자와의 소통이 중요한데 최소한의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 조갑경 씨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방송한 거고 그냥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냐.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논란 속의 주인공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시청할 거다라는 어떤 해석,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집을 했음에도 이런 지금 오해를 받는 제작진의 입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이거 어쩔까요? 사실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어야 됨이 맞는데 결국 출연을 시킨 제작진의 이 책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이런 논란들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줄줄이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논란은 곧 침묵. 그것이 MBC의 형식이다. 불똥은 답이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통은 답이 아니다. 불똥이 아니고 불통.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언론사에서 콕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번 논란에서 사실 MBC가 한 번이라도 우리도 뭐 자체적인 편집을 좀 할 것이다, 안 한다, 뭐 등등등의 어떤 입장 표명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번 논란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분개함과 불만이 과연 이 정도까지 치솟았을까? 이런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내용을 보면 최근에 나 혼자 산다도 MBC의 10년 넘은 예능 방송인데 기안84가 방문했었던 일본의 한 출판사가 알고 보니 아동 관련 이 범법죄를 저지른 작가를 은폐, 복귀시켰다라는 굉장히 많은 의혹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왜 이런 출판사를 찾아갔냐라는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는데 뭐 제작진이 재빠르게 그 장면을 삭제했지만
별도의 해명이나 입장 발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논란 장면을 편집하는 것만으로는 시청자들의 의혹을 종식시키기 어려운 거죠. 이 방송도 5년 만에 최저 시청률 4.4%라는 수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번 라디오스타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라디오스타 시청률이 1%, 지분으로 따진다면 거의 30%, 3분의 1에 가까운 시청률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MBC의 행태가 한심하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갑경 씨가 군 통령이던 시절이 있었나? 난 처음 듣는 얘기다. 두 프로그램 폐지 기사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나 혼자 산다에는 박나래 씨가 굉장히 오랜 시간 출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나래 씨 사태까지 연루가 되면서 나 혼자 산다 예능 방송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막 전현무 씨 얘기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안84 이야기까지 터지면서 시청률이 확 꺾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갑경 씨 문제로 또 다른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인 라디오스타도 큰 폭으로 시청률이 꺾여버리게 된 거죠. 자충수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자충수 때문에 사실 공중파라면 좀 더 책임감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과거 오요한나 사태 때에도 MBC 방송국은 제대로 된 책임을 졌느냐. MBC 방송사 전체로 지금 이 조갑경 씨 사태로 다시 한번 많은 논란거리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이 전 며느리가 굉장히 분개함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카톡 내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홍서범 씨에게 직접 보낸 전 며느리의 자신이 출산한 손녀의 사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때 이러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아무런 연락이 없을 수 있나. 손녀를 출산했는데도. 전 며느리의 심경은 이랬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전 남편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 두 사람은 방송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고 희희낙낙 웃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전 며느리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아기 낳은 거 알지 않냐? 이젠 당신의 아들인 자신의 전 남편이 상간녀와 당당하게 대전에서 만나더라.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 상간녀를 만나며 그 여자가 이혼하라고 부추겼다라는 이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순간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싶지만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연락을 남기고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카톡을 공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지금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웃고 떠들며 농담하는 그런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순간이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며느리가 지금 이 분통함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런 폭로는요,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제작진들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방송가에 다시 초대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들이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갑경 씨 역시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추가적인 판결문과 입장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전 며느리가 주장하는 내용은 그러한 흐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사실 시부모가 방송에 또 등장하는 건 며느리로서 참기 힘든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야, 저러고도 등장을 하나? 처음부터 며느리가 별로였던 거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죗값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언론사에서는 저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글쎄 이걸 과연 저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방송 활동을 제가 한번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1년, 2년 쉬라는 게 아니라 이번 라디오스타만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자중했다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왜 조갑경 씨는 이렇게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작진에게 피해보상적인 것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갑경 씨가 먼저 나서서 죄송한데 저 촬영한 촬영분 다 편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작진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방송을 그대로 송출하겠다라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갑경 씨도 뭐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원하면 내보내라 이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동조했거나 아니면 뭐 제작진분들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정도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건 그래도 조갑경 씨가 입장문과 사과문을 발표를 홍서범 씨와 했다고 한다면 라디오스타도 어떻게든 좀 막았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적어도 통편집은 못하더라도 본인의 단독샷으로 나온 모습만큼이라도 좀 멘트 나오는 부분을 잘라내달라고 부탁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결국 끝끝내 출연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역풍을 맞고 있어요. 싸늘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이날 조갑경 씨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많이 소심하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 건다. 탑스타 울렁증이 있다. 절친 강수지의 남편 김국진에게도 너무 어색하다.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유쾌한 입담 속에서 진행이 됐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의 홍서범 씨는 공연, 조갑경 씨는 방송활동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방송 전에 출연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라디오스타에 대한 지적이 제기가 됐지만 MBC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라디오스타 시청률이 잘 나왔을까요? 감정 소비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출연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하필 등장하는 타이밍, 이야기를 하는 톤과 매너, 상황 인식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고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로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불가피하지만 관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개인 문제인이 입장을 존중한다. 그리고 논란 직후의 예능 출연은 피해주고 셋째, 밝은 예능이라도 상황에 맞는 신중해 보이는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불편함은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미지를 소비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예인이다 보니. 아내 조갑경이 과거 아이유급의 인기였고 나는 지드래곤이었다. 이런 발언을 불후의 명곡에 나와서 홍서범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유쾌함을 줬을 때도 있고 불편함을 줬을 때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이런 부부로서의 이미지를 소비해 왔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말했다가도 사랑꾼 특집에 난 잘못 나온 것 같다. 매일 우리는 다투고 있다. 이러한 말을 또 하면서 또 앞에 보여줬던 사랑꾼의 면모를 또 뒤집고 또 나아가서는 조갑경과 인꼬 부부? 아니야. 우리는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 너무 잘해주면 금방 질리기 때문이다. 자, 이런 모습들, 특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보여줬던 예능 방송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아들의 부부 생활이 순탄치 못해서 벌어진 이번 논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부부의 어떤 예능적인 모습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벌어왔다고 한다면 그것과 직결되는 아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최악인 외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실 예능 방송을 쉬어주는 게 맞거든요.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을 컨텐츠로 활용해 온 만큼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렇게 계속하여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한다면 결국 방송과의 퇴출은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라디오스타는 심지어 논란 이전에 촬영된 걸 그냥 방송했을 뿐인데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누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이런 예능 방송들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심지어 라디오스타의 시청률이 폭락한 것을 방송사들이 봤는데요.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 며느리를 직접 언급하며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어떤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견은 굉장히 팽팽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는 금지해야 된다. 아니 방관도 책임이 있다. 대중들의 시선도 엇갈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다 큰 아들의 사생활 문제를 부모에게 전가되는 건 연좌제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또 반면 두 부부가 가족 예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을 해왔다. 가족의 화목함을 앞세워 사랑받았던 만큼 가족 내부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특히 중요한 거, 전 며느리가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외면했다라는 방관자적 태도에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조갑경 씨의 라디오스타 방송 등장이었던 거죠. 이 아들의 양육비 미지급 의혹으로 한 아이, 남도 아닌 자신의 손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로서 예능방송에 나와 웃고 떠든다라는 모습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이 논란을 잘 수습지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법원이 임시로 양육권자를 지정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 중간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전 처분 결정을 내리면 소송 중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홍서범 씨가 뭐라 했습니까? 아직 소송이 다 끝나지도 않았다. 그리고 홍서범 씨 아들도 아직 소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양육비를 못 줬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법원의 판결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심 판결이 끝나고 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가집행 선고가 일반적으로 붙게 된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이걸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지만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 현행 법제도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생존권까지 보게 된다. 아이의 복리후생을 따져보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육비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따진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무와 다르다.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이기도 하다. 어른들이 법적 공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의 복리와 생존권에 피해가 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였고 홍서범 씨는 콘서트 듀엣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콘서트 누리라고 되어져 있는 포스터가 보이시죠? 여기에 홍서범 씨가 5월 9일 날 듀엣 무대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이 라이브 콘서트에서 아내 조갑경과 게스트로 출연하여 부부 듀엣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는 겁니다. 야, 어떡합니까? 사실 이 콘서트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이 콘서트장을 찾는 팬들도 있을 거고 일반 대중들도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두 사람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엄밀히 따진다면 손녀에 대한 방관, 며느리에 대한 방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조갑경 씨는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해버렸고 홍서범 씨는 5월 달에 있는 공연을 취소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정상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가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해줬더라면 있었던 이 부부들이 홍서범 씨 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조갑경 씨가 새벽 6시에 일어난다.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조갑경 씨도 그 시간에 불을 켜고 싶지 않다. 대가족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유일한 휴식처는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걱정에 집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조갑경 씨는 스케줄이 끝나고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혼자 나가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간혹 화장실에 가서 오래 있기도 한다. 너무나 편하다. 내가 어떤 표정을 해도 남들이 못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데 이걸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편안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홍서범 씨 어머니가 당시에 치매 증상이 약간 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갑경 씨가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남편은 자기 할 일은 하고 놀 건 놀아야 하는데 내가